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이민경 선생님, 오화랑 선생님, 정하나 선생님,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리고 KPMG 경제연구원에서 경제전망을 보고서로만 발간해 오다가 이 경제전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대중들에게 읽혀져야 될 내용인데 사실 그 보고서를 얘기는 들었지만 보고서를 읽는 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딱딱한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그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대중들께도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책을 또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매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머님께서도 손을 안 들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2020년의 팬데믹 경제 위기는 역사상 처음 경험하신 것일 것이다. 하영목 선생님, IMF 외환위기 때 경제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단답형이니까 괜찮습니다.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나빴습니다. 아주 나빴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가 2.6%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옆에 선생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경제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자리 없애면 그냥 0이죠. 그런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마이너스 3.1%. 방금 질문 드렸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제 위기를 만났던 것이다. 자, 그럼 그런 경제 위기를 만난 다음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혀 달라져 있는 경제 여건에 놓이게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뭔진 몰라도 달라질 것이다. 전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고 계시죠?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경제전망서는 도대체 뭔가 달라져 있을 텐데 뭐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미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5페이지쯤 되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빚은 유리를 투과할 것이다. 그러나 굴절된 형태로 빚을 지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지만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온전히 똑같은 방식이 아닌 전혀 달라져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2022년 경제를 들여다보시겠다 하신다면 가장 먼저 착안하셔야 될 그 주제는 바로 불균형 회복입니다. 한번 다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균형 회복.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냐? 세계 주요국들이 백신 확보 경주에 들어섰어요. 누가 먼저 백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시피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얼마 전에 매경의 칼럼에 백신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백신 보급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다가 여기 보시면 AE는 Advanced Economy, 선진국들은 접종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Emerging Market 그리고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는 백신 전혀 무슨 말이냐 나 구경도 못했는데 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보다는 경제를 더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경제 회복을 뚜렷하게 전개시켜 나가는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전혀 그 경제 회복 실감하지 못하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 보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월드뱅크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 충격을 잘 받고 2021년, 22년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다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뿐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 LIC는 저소득 국가, Low Income Countries. 그러니까 신흥개도국, 저소득 국가는 전혀 그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 회복이다 이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따로따로의 회복, 불균형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이번에 IMF의 전망을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이 점선은 코로나19 이전의 IMF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달 전망이에요. 그 보고서상에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점선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어요. 근데 지난달 IMF가 전망 보고서를 다시 냈는데 그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충격이 적용됐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죠. 그러나 개도국들은 차이값이 더 벌어지죠.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서 뚜렷하게 회복을 경주하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개도국 신흥국들은 저소득 국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IMF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게재하면서 이런 그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찻길이 하나로 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더니 또 네 갈래 길로 나뉘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Divergent Recovers. 경제가 회복되긴 하지만 Divergent. 각각 제각각 회복된다 이거예요. 누구는 회복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가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경영경제학 교과서에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단어를 만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fault lines. 이게 단층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구과학에서 보통 쓰이는 표현이에요. 단층.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단층선이 생기고 두 개의 단층이 굴절돼서 아예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학 영역에 이런 단어가 쓰인 적이 있는지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 아담 스미스 책부터 다 뒤져봤고 지난달에 혹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까 하고 제가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죠 우리나라의 송병락 교수님한테도 직접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처음 봤대요. 맞습니다. 그만큼 불균형 회복이 어떻게 된다? 격화된다. 고착화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쩔 수 없이 경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2018년에 2019년 경제 전망서를 낼 때 그때 많은 분들께 추천한 것 중에 하나가 신흥국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 투자 단행하신 분들이 저 만나면 부둥켜 안고 안 놔주세요. 은인이라고 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죠. 또 어떤 관점입니까? 지금은 선진국 ETF가 적당하고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나를 굳이 한국인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혹은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적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참 나간 칼럼인데 내일 지면에는 실립니다. 그게 공급망 대란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급망 대란이 야기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유가 다여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불균형 회복. 왜? 선진국들이 워낙 원자재나 부품 조달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여전히 공장 셧다운돼요. 그러니까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LG 구매 전략 컨퍼런스에서 이 불균형 회복과 그것에 따른 공급망
수급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 과제로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산업부에도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러화 강세를 이루기도 하죠. 환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달러화 강세가 이런 관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